2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인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님과 현 상황 분석하고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이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준비를 위해서 부대 이동시키고 또 새로운 피난민 텐트촌도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줄곧 계속해서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 지역으로 알려진 라파를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이제 여기에 가자 주민들이 이제 피난 가 있는 곳이죠. 네. 그 피난민들이 한 뭐 130만, 140만 정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민간 피해가 너무 또 많이 늘어난다. 피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을 종용했지만 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마스를 제압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군사 작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달 말쯤이나 조만간에 군사 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인들 130, 140만이 아주 좁은 그 라파 지역에 지금 거의 갇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상군 투입된다면 민간인 피해는 엄청나게 될까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어떤 전면전 방식이 아니라 외과 수술 방식으로 일부 병력이 들어가서 하마스 대원과 교전을 하고 다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해서 작전을 펼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민간 피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가자지구 라파 위쪽에 이제 다른 지역에 한유니스라는 지역에 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제 텐트를 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난민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로를 열어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난민이 다 이동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또한 민간 피해는 사실상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라파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게 된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네, 라파는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사실상 군사 작전을 거의 다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직 하지 못한 곳이 이제 라파 이집트와 국경이 있는 도시고요. 예.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죠. 이제 이스라엘 측은 여기에 아직 자신들이 찾지 못한 하마스 최고 지도자들이 여기에 숨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라파가 중요한 것은 라파와 이집트와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라파와 이집트 국경 사이에는 지하 땅굴이 있습니다. 그 땅굴로 하마스가 많은 무기와 또 물자를 밀수를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 있고 사실 일부는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와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집트와도 사실 대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꼭 라파를 공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라파 지역만큼은 우리가 다 점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렇게 또 할 수. 또 하나는 아직 인질 협상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질 협상을 더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마스를 압박을 해야 된다. 그 압박 수단으로 마지막 거점 지역인 라파를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줄곧 지금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군사적 압박을 이용하면 인질을 풀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예. 사실 인질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 쪽으로 대화를 더 열심히 하고 하마스의 조건을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인질을 풀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인질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마스 측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하마스 측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자, 인질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다. 그러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가족들은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반나타냐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질을 빨리 구해내지 않느냐? 하마스를 아무리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도 인질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인질 석방에 둬야지 왜 하마스 괴멸을
계속 최우선 순위로 두냐.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마스는 인질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황을 보면 실제로 가자지구 장악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괴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지금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는 이미 이스라엘군이 다 철수했다가 다시 가자지구 하마스 대원들이 등장하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 넓은 가자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해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마스 외에 어떤 다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온건파가 여기를 통치하도록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온건파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나타냐후 총리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군은 철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군사 작전이 이미 펼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 북부와 중부에 하마스 대원이 슬슬 이제 모여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미 군사 작전이 끝났는데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선이 이곳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동의 맹주라고 불리는 이란과도 공방을 지금 주고받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회전이 일단락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면서 네.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죠. 이스라엘 본토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해서 35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들을 쏘아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거의 다 이것을 다 요격을 했고 일부 이스라엘 군 기지만 피해를 좀 입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만 아주 수위를 조절해서 이스파한 지역에만 거의 집중하는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는 예.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1회전은 끝났으나 여전히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곳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은 거의 지금 5개월이 넘었고요. 예.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망한 숫자만 거의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저강도 전쟁이고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즉 사실상 우발적인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이 우발적인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중재해 왔습니다.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근데 그것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고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건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면전을 확대하기보다는 헤즈볼라 같은 이런 세력을 앞세워서 대리전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오래전부터 지원해왔고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가자지구 전쟁이 사실상 아직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란으로서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의 어떤 무장 투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불씨는 역시 가자 지구가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 헤즈볼라 즉 북부 전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본토만큼은 절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자국의 영사관이 공격받았던 그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전략을 급선회한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자, 그것이 상당히 지금 중동 지역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전략,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시면 전략적 인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계속 참아왔죠. 근데 왜 이번에 이런 것을 다 깨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그것은 역시 이란의 자신감. 왜 이란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특히 중동 지역에서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든 주위에 있는 대리 조직,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과의 어떤 무력 투쟁에서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자신감 충만이 결국 이번에 이란의 전략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란의 자신감에는 핵이라는 어떤 그 무기도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의 핵 위기 닥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자신감을 가진 또 배경에는 사실상 이란이 지금 핵 문턱 국가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내에 핵 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핵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아직까지는 핵 탄두를 만들어 제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핵 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국제사회에 우려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핵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 무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또 핵 탄두를 제조하고 또 핵 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한다면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핵 무기를 가진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전쟁이 지난 10월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200일이 지났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스라엘 내 비판도 많고요. 국제사회도 역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사실상 200일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한두 달 전 정도만 해도 끝낼 수 있었던 전쟁인데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 나타냐후 총리가 국내 지지도가 바닥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총선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국내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끌고 가면서 총선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전쟁을 끄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북부 전선의 헤즈볼라와의도 전선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거기다 이번에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도 공격을 해서 사실상 이란과 또 이례전이라는 무력 충돌, 사상 초유의 무력 충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냉철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네타냐후는 확전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란과는 사실상 확전은 바라지 않겠죠. 이례전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나 헤즈볼라나 가자지구 전쟁, 즉 가자지구 전쟁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라파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그럼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을 세워야 가자지구 통치권을 예를 들면 온건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넘기고 이스라엘이 철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이 없다는 거는 계속해서 나는 지속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가자지구 전쟁은 사실상 가을까지, 더 길게는 겨울까지 갈 수도 있다. 큰일이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 상황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진짜 입장은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상 이 전쟁에서 초기에 했던 전략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타냐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특히 무기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이 전쟁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빗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나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나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무기는 받되 전쟁은 계속하는 이런 방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실기가 너무 뼈아프다. 특히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 요소를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고요. 예. 아랍 유권자, 무슬림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건데 그럼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본인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건데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미국을 뭐 척지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아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특수관계, 깨질 수 없는 그런 연대 이런 것들을 나타냐후 총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거기에 목매여서 나타냐후 총리하고 관계는 나쁘지만 네. 이스라엘 국가라는 이 국가가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것은 본인이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큰 딜레마 상황에서 사실상 예. 좀 끌려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사태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 미국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한테 대통령한테는 안 좋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요. 예. 결국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해서 아랍권이나 무슬림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 때처럼 반전 시위가 확산되면 바이든에게는 결코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닐 텐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사실상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 네. 그렇고요. 그냥 거기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까지 지금 대학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것은 결국 이전에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쟁이 빨리 끝났더라면 사실 이런 현상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부의 대중동 정책, 너무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미국 대학가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캠퍼스 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반유대주의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좀 입지를 더 굳혀보겠다고 입지를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모든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스라엘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 대학생들이 미국인 대학생들이 이스라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를 지지한다거나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구호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반전 시위가 확산이 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미국의 대북 정책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국 대학가에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산됐을 경우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이 대학가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예. 사실상 그냥 이걸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해서 확산되면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미국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중국이 중동 해결사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사실 좀 영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란과의 어떤 특수관계, 특히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조금 설득을 한다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여전히 중국으로서는 지렛대가 그다음에 수단이 조금 미국보다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확전 또는 휴전을 판가름할 변수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실상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끌고 갈 의도가 분명하다면 예. 사실상 미국 외에는 어떤 다른 외교적 수단을 쓸 국가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끝까지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렛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무기,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하기로 한 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미국 즉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경하게 제재를 하거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측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 외교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왜 쓰고 있지 못합니까? 결국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선을 또 치르려면 선거 캠페인에 필요한 자금들이 많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금을 또 많이 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애착이 많다,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나는 시온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좀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요. 대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이스라엘 압박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위기를 종식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